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서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좀 답을 얻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이제 테슬라 투자와 동일하게 엔비디아도 약 4년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가고 있는 주식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매수를 했는데 액면 분할이 두 번 되면서 맨 처음에 샀던 세 주가 지금 이제 10주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 주를 팔긴 팔았는데, 그래서 환차에 포함해서 약 13배의 자산의 이제 증가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자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냐. 저는 냉정하게 엔비디아 투자는 너무나 큰 실패를 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배가 넘어가는 자산을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야, 제가 정말 뛰어난 투자자가 되어야 3번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벌써 만약에 인생에 2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벌써 이제 10배가 올라가 버리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중에 한 카드가 되겠죠. 그것을 2024년의 현금 가치 기준으로 15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났지만은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2번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번을 150만 원 투자해서 날렸다. 아쉬움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 야, 너 테슬라 투자할 돈으로 엔비디아 투자했으면 대박 났을 건데 라고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자, 근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매수를 하고 왜 더 모아가지를 못했을까요? 맨 처음에 투자했었던 4년 전에 그 세 주가 지금까지도 수량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나 같거든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는 22개월 동안에 11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10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그 주식이 15달러가 됐어. 만약에 20달러가 됐어. 여러분들 불타기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두 분 외에는 불타기,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격하게 공감을 해주셨던 분들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접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이제 계좌를 보면은 50% 됐다가 한 6개월 뒤에 150%, 또 6개월 뒤에 뭐 350%, 500%가 돼버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아무리 PER이 낮아지고 실적이 높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있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좋다 그러고 앞으로도 창창할 것이라고 해도 내가 샀던 가격에 대해서 3배, 5배 주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에 올까 말까한 정말 큰 기회가 너무나 그 바람 지나가듯이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매수를 할 수는 없었던. 그래서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날려버린 것인데, 자, 테슬라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3,367주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투자는 12주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물론 그 12주가 액면 분할이 되긴 했지만은 매우 적은 수량으로 시작을 한 것은 사실 엔비디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50년을 투자를 해 보려고 생각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매력적이라는 결론을 500일 세경을 하면서도 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 1, 2년 동안은 부침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4, 5년 후, 2030년 이후에는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테슬라가 제가 맨 처음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었던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올라가서 지금 만약에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하고 있으면은 제가 모아놓은 수량은 절대 3,367주가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얼마 전에 $270를 장중에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그때도 저는 3,367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 금액을 어차피 매도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냥 그때 재미삼아 평가 금액이 어떻게 됐고 수익률이나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2억 8천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평당가가 이제 205달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보유 수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크게 했습니다. 그 당시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환율도 그 당시에 거의 1,400원, 600원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천만 원이라는, 물론 그 금액은 다 지금 사라졌죠. 하지만은 그때 정말 제가 깨달았던 것이 수익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자산이 내 인생을 한번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 회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긴 호흡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산을 여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지, 쏟아 부어 놓았는지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엔비디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횡보를 지금 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뭐 조정을 받다가 또 상승했다, 이 어떤 부침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테슬라가 2025년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좀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관론자는 절대 아니고 그 이후에 테슬라가 걷게 될 길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좀 난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모아가기가 좋다는 생각에는 사실 변함이 없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 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실전 투자자로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40달러 때도 모았고 170달러 때도 그렇게 모으면서 700주를 상반기 때 평당가 아마 지금 볼 때 165에서 170달러 선에서 제가 모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가격대는 어떨까? 지금 가격대도 저는 여전히 2년 후, 3년 후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거는 역시 보유 수량이다. 엔비디아가 10배라고 올라갔더라도 보유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10배라는 수익률, 계좌를 보면은 정말 즐겁죠.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마치 내가 뭐 뛰어하는 투자자인 것처럼 그런 착각도 이제 일으킬 만큼 그 숫자를 보면 참 아름다운데 그것은 사실 착시에 불과한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영상 올리면서 이제 글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엔비디아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던 분은 꽤 초창기 때, 제가 영상 올리는 초창기 때 4,000주 정도로 2017년도인가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매우 많은 영감을 주시긴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정말 가지고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당시보다 지금 거의 5배가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계속 꾸준히 모아갔다는 분들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테슬라 투자만큼은 내가 5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투자자, 정말 젊은 청년 투자자 분들 중에서 200주를 가지고 있다, 500주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2만 주를 가지고 계신다는 분, 2,000주를 가지고 계신다, 3,000주, 1,500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 동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많은 글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정말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그리고 보유 수량을 상당 부분 비중 있게 가져가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지금도 지금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과도기전 측면에서도 조용하게 뒤에서는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모아 가시겠구나. 저 역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저는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보유 수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엔비디아는 절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말 테슬라는 그 기회를 앞으로 얼마나 더 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희망 고문을 하나의 정신승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만약에 2026년도 상반기, 조금 보수적으로 2025년도 연말까지로 봤다가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너무나 멀죠, 지금은.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모아가는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물론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테슬라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수익률은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다.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평가 자산의 가치, 그 가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제 나름의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감각이 매우 우수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2022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의 시행착오들을 최근의 2년 동안은 그래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제 나름은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2년 동안의 퍼포먼스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나쁘지 않은 걸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최소한의 자격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숙도가 조금은 붙었고,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조금은 더 균형 잡히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미래가 향후 1, 2년 동안은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매우 밝을 것이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가 테슬라 투자, 제가 시사점을 얻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